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삶을 넓혀주지는 않는다. 어떤 인간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소모시킨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남는다. 그 감정은 예민함이 아니다. 몸과 정신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다. 당신에게 독이 되는 인간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무례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공감하는 척한다. 문제는 그 적당함이 항상 당신을 기준으로만 조정된다는 점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늘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렬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본질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말했다. 독이 되는 인간은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한다. 당신의 기대를 은근히 키워놓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기대를 무시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한 현상이 반복된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설명하게 된다. 왜 그 말이 상처였는지, 왜 그 선택이 중요했는지, 왜 지금은 여유가 없는지. 반면 상대는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이해받는 쪽과 이해하는 쪽이 고정된다. 니체는 인간을 분명하게 나눴다. 생을 강화하는 인간과 생을 약화시키는 인간. 독이 되는 인간은 항상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간다. 감정, 시간, 집중력, 자기 확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감사도 변화도 없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원래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이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소모는 관계의 성격을 말해준다. 한두 번의 불편함은 오해일 수 있지만 지속되는 피로는 구조다. 손절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삶의 에너지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자신감이 단단해지는가, 흔들리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관계는 인생을 지탱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무너뜨리는 늪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인간은 붙잡을 이유가 없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선택이다. 독이 되는 인간은 주먹을 쓰지 않는다. 말로 사람을 깎아낸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반복적으로. 그래서 더 오래 간다. 상처를 줬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로 예민할 일은 아니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당신이 느낀 감정을 틀렸다고 만든다는 점이다. 대화의 구조가 이 순간 바뀐다. 상대는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고 당신은 설명하는 쪽으로 내려간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봤다.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독이 되는 인간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건드린다. 당신의 불쾌함을 예민함으로, 분노를 과민 반응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검열한다. 말하기 전에 계산하고 느끼기 전에 합리화한다.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습관처럼 따라다닌다. 이 상태는 성찰이 아니라 침식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독이 되는 인간은 그 해석권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점이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한다. 관계의 말미는 늘 같다.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솔직해질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는 점점 편해진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주도권을 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라고 했다. 거리가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 언어는 그 거리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손절의 기준은 분명하다.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변명하게 만드는 사람. 감정을 말하면 이해받는 대신 평가받는 관계. 이런 언어 습관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말은 사고방식의 결과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말을 반복하는 인간은 의도가 무엇이든 이미 당신에게 독이다. 독이 되는 인간은 자주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항상 억울하고 늘 상처받았으며 세상은 자기에게만 가혹했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유형이 가장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둔다. 이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으로 압박한다. 난 원래 운이 없어. 나만 이런 일을 겪어.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불편해진다. 거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순간 냉정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연민에 빠진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능력을 잃는다고 봤다. 자기 불행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 사람을 감정 배출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명확하다. 위로는 항상 당신의 몫이다. 공감도, 이해도, 기다림도 늘 한쪽 방향이다. 반대로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대화는 곧바로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간다. 당신의 고통은 상대의 불행을 강조하기 위한 배경으로만 쓰인다. 문제는 여기서 죄책감이 생긴다는 점이다. 저 사람은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결국 당신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된다. 니체는 연약함을 무기로 쓰는 인간을 가장 경계했다. 직접 지배할 힘이 없을 때 불행을 앞세워 타인을 묶어두는 방식은 가장 은밀한 지배다. 손절의 기준은 단순하다. 그 사람의 불행이 당신의 책임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관계다. 타인의 삶을 대신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감정적 동정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병든다. 당신이 상담가도 아니고 구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 역시 없다. 불행을 나누는 것과 불행에 묶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독이 되는 인간은 경계를 불편해한다.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선을 그으면 차갑다고 말한다. 이들은 친밀함과 침범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니,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온다.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일에도 관여한다. 관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이 쌓인다. 쉬고 싶은 날에도 설명을 요구받고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도 이유를 묻는다. 자유가 줄어든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온다고 봤다. 경계가 없다는 건 열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상태다. 경계를 무시하는 인간은 늘 같은 말을 한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문장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다. 당신의 기준보다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라는 선언이다. 이 말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균형이 유지된 적은 없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조정자가 된다. 분위기를 맞추고, 불편함을 삼키고, 갈등을 혼자 관리한다. 반면 상대는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는다. 불편해지는 건 늘 당신 몫이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의무로 착각할 때,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소모로 이어진다. 손절의 기준은 명확하다. 거절했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선을 긋는 순간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그 불편함은 이미 존재하던 문제다. 친밀함은 자유를 넓혀야 한다. 자유를 줄이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다. 그런 인간은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독이다. 독이 되는 인간은 당신이 힘들 때는 곁에 있다. 그러나 잘 되기 시작하는 순간 미묘하게 멀어진다. 말투가 달라지고 반응이 늦어지며 축하 속에 잡음이 섞인다. 노골적이지 않아서 더 정확하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맞았던 거지. 그래도 난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아. 겉으로는 담담한 평가처럼 보이지만 이 말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당신의 성취를 낮추는 것. 당신의 노력보다 우연을 강조하고 선택보다 환경을 강조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신호다. 니체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솔직한 것이 질투라고 봤다. 질투는 숨길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독이 되는 인간은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합리화로 포장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성취를 말하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진다. 자랑처럼 보일까 걱정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 말을 줄인다. 결국 당신의 기쁨은 축소되고 상대의 평온이 유지된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타인의 행복에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건 본성이 아니라 태도다. 손절의 기준은 단순하다.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짐이 된다.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발목을 잡는다. 성장은 집중을 요구하는데 이런 관계는 집중을 분산시킨다. 성공은 외로운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해하는 사람까지 곁에 둘 필요는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작아지는 인간은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맞다. 독이 되는 인간은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기준을 꺼낸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비교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평가다. 그리고 그 평가는 늘 당신을 현재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걔는 벌써 집 샀대. 너 나이엔 다들 그 정도는 하지 않나. 그래도 남들보단 좀 느린 편이지.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방향이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속도로 재단하게 만든다. 이 순간부터 삶의 리듬은 흐트러진다. 쇼펜하우어는 비교가 불행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봤다. 비교는 삶을 객관화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낼 뿐이다. 독이 되는 인간은 이 결핍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런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선택이 불안해진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보다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닌지가 먼저 떠오른다.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속도를 훔쳐보게 된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이미 패배했다고 봤다. 비교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부정에 가깝다. 손절의 기준은 분명하다. 당신의 삶을 점수처럼 매기는 인간과는 오래 갈 수 없다. 삶은 경기장이 아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다. 당신의 속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간은 응원이 아니라 방해다. 그런 비교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다. 독이 되는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일이 잘못되면 상황 탓이고 사람이 엇나가면 상대 탓이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이 준비돼 있다. 변명이라는 형태로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자신의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자신만 빠져나온다. 이런 인간과 엮이면 책임은 항상 당신 쪽으로 기운다. 니체는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은 강해질 수 없다고 봤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은 늘 미완성 상태에 머문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을 주변 사람에게 전가한다. 이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먼저 정리한다. 수습하고 이해하고 넘긴다. 상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안도한다.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사과가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봤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손절의 기준은 분명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이 더 성숙해져야 하는 관계, 늘 당신 쪽에서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유지되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성장은 혼자 하는 것이지 타인의 미성숙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 없는 인간과의 관계는 결국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가 사라진 관계는 습관으로만 남는다. 그런 관계를 붙잡을 이유는 없다. 독이 되는 인간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각을 반복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긴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중요할 줄 몰랐어. 다음엔 맞출게. 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그 사람은 시간을 상황으로 보고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사정에 포함시킨다. 즉, 당신의 일정은 언제든 조정 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진짜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라고 봤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가볍게 쓰는 인간은 결국 타인의 인생도 가볍게 쓴다. 이런 관계에 오래 있으면 감각이 무뎌진다.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정이 밀리는 것이 당연해진다. 처음엔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을 평가할 때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고 했다. 한두 번의 지각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간 무시는 태도다.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손절의 기준은 명확하다. 사과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인간과는 장기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다.
시간 관리가 없는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하루는 생각보다 짧다. 그 시간을 함부로 쓰는 인간에게 인생의 일부를 내줄 이유는 없다. 시간 위에 쌓이지 않는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독이 되는 인간은 분위기를 자신의 기분에 맞춰 바꾼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고 말이 많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주변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진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알아서 눈치 보길 기대한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한 긴장이 생긴다. 오늘은 어떤 상태일지 먼저 살핀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탐색이 된다. 이 긴장은 서서히 일상이 된다. 오늘은 좀 예민해서 지금 말 걸지 마. 원래 내가 좀 그래. 이 말들은 해명이 아니라 면책이다. 자신의 감정 관리 실패를 성격으로 포장하고 그 부담을 주변에 떠넘긴다. 결국 모두가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니체는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인간을 가장 교묘한 지배자로 봤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편한 침묵과 싸늘한 분위기만으로도 주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있다. 당신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게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다. 책임이 없는 사과가 반복될수록 관계의 권력은 한쪽으로 기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이라고 봤다. 누군가의 기분을 관리해줘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감정 조절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경계를 넘고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인간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난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러나 솔직함과 방종은 다르다. 솔직함은 책임을 동반하지만 방종은 주변을 소모시킨다. 손절의 기준은 분명하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관계. 말 한마디 전에 항상 감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안정 없는 친밀함은 친밀함이 아니다. 관계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 긴장을 요구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해도 결국 도구로 남는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선택을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 정이 들었다는 이유, 예전의 기억 때문에 망설인다. 그러나 관계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결정된다. 지금 이 관계가 당신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가 전부다. 독이 되는 인간과의 관계는 서서히 사람을 바꾼다. 처음에는 조금 참으면 될 일처럼 보인다.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대화를 더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반복되는 소모는 기대를 배반한다. 당신은 점점 지치고 상대는 점점 익숙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회피하는 인간일수록 잘못된 관계에 오래 머문다고 봤다. 혼자가 되는 불안이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늘 같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자존감은 줄어든다.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준은 흐려진다. 그러나 타인의 사정이 당신의 삶을 소모시킬 권리는 없다. 이해와 희생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니체는 인간이 강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할 때, 손절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결정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공백이 생긴다. 연락이 줄고 약속이 사라진다. 이 공백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면 다시 같은 관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감정이 안정되고 생각이 또렷해진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평온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온다고 말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 뿐이다. 손절은 공격이 아니다. 처벌도 아니다. 자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밀도다. 남는 사람이 적어도 숨이 편해진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인간을 떠나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존중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설명하게 만드는지 한 번만 솔직하게 돌아봐라.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고 가장 공감됐던 문장이나 지금 떠오른 인간 유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된다.